그걸 접수해가지고 관절에 들어올 때 들어가는 관문이 어디냐면 활막입니다. 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이 활막에는 두 개의 세포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활막으로 면역 반응이 들어와서 염증이 생기면은 이 활막에서 이 염증 세포가 자라가지고 연골이나 뼈를 갉아먹는 이런 형태로 병이 생기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여자가 6, 7배 많아요. 예, 여자가 훨씬 더, 여기도 아마 여자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유전적으로 훨씬 더 다미넌트하고 웰 바란스 되고 발달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들은요, 그 아무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선택된 사람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유전자가 어떤 특정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적당한 시기에 면역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드디어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조직을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더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보시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30대 대개 중반 후반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창 중요한 시기에 자녀 교육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경우에 또 아기를 낳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관절 동요원소 검사를 해보면은 골스캔이죠. 동요원소 검사를 해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양측으로 고루고루 염증이 생깁니다. 즉, 몸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관절에만 주로 오는 게 아니고 고루고루 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여기서 이게 파고 들어갔던 이 조직이 이 면역세포들의 집합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강조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면역세포에는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T셀, B셀, NK셀하고 아마 강의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인체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면역 반응에 의해서 성이 나는 겁니다. 성이 나가지고 활성화가 되면서 그것들이 관절 안에 완전히 다 모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포들이. 그것들이 결국은 이 연골을 파괴하고 아까 여기 물렁뼈 쪽에 뼈를 파괴해서 쳐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초기에는 관절이 살짝 붙다가 연골이 살짝 상하기 시작하다가 심해지면 관절 모양이 바뀌는 것이죠. 기능이 망가지면서 뼈가 상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에 23년 전에 관절염을 치료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치료제라든지 소염 진통제를 효과적으로 약을 쓰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요즘은 류마티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반응이 없는 그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병 자체가 이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골관절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쉽게 봤을 때 보시면은 우리가 우선 이 손끝에 이렇게 몽우려지는 거하고 이게 관절 자체가 망가지는 거 모양으로 봐도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관절염일 때는 체중이 많이 실리는 관절에 오는 거고 여기서는 염증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피로하고 빈혈이 생기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옵니다. 관절이 뜨겁고 따끈따끈하고 붓고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혈액 검사에서도 물론 류마티스 인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차이를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진단을 해야 아까처럼 첫
1년에 한 70% 이상의 연골이 상하기 때문에 또 뼈가 상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기 진단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관절이 붓거나 아침에 뻣뻣해지거나 계속적으로 관절이 아프다든지 또 운동을 할 때 더 아프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또 관절이 따끈따끈하거나 또 몸에 열감을 느끼거나 체중이 줄거나 또 이러한 증상들이 2주, 4주 아주 길게는 6주까지 봅니다. 그랬을 때 더 심해지면은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이럴 때는 바로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실 건 없어요. 근데 이 관절이 붓지도 않았는데 자꾸 병원에 오면 또 정신적으로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은 조금 배려는 있어야 됩니다. 날씨가 춥다 그래서 관절이 아프다 그래서 뭐 전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그러면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공포에 걸려서.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기 진단은 손에서 되게 이 손같이 작은 관절에서 변화가 먼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MRI로 찍어보면은 엑스레이 상으로는 잘 안 나타나던 변화들이 MRI에서는 뼈, 연골, 그 주위에 있는 활막의 조직들 있죠, 여기. 이 활막이 이렇게 자라는 거. 그 자라는 거를 우리가 이 음영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비용이 비싸긴 합니다만, MRI 같은 거 찍어보면 조기에 잘 알 수가 있고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좀 더 간략하게 알 수 있는, 물론 정확하지는 MRI보다 못하지만, 최근에 이 근골격계 초음파를 많이 씁니다. 이 초음파를 해가지고 보면은, 연골이 이렇게 활막이 자라는 게, 이게 활막이 이렇게 자라는 게, 여기 이렇게 보여요. 보이면서 물이 고여있을 때는 이렇게 까만 음영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 초음파로 보면은. 그렇게 되고, 때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게 되니까 어깨 움직이기 힘들죠. 그럴 때는 초음파로 보고 그 정확하게 위치를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서 수지 관절, 손가락이 아주 작잖아요, 관절이. 그래도 이 초음파로 보면 여기 염증이 있어서 물이 고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투약을 해서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발입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보면은